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마 역시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4주차 경마일이죠. 이번 주도 전반적으로 출전 두수가 많아요. 서울 경마장은 뭐 이번 주가 이제 월말 경주인데 부산 경마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또 경주가 펼쳐지기 때문에 월말 경주는 아닙니다만 역시 출전 두수가 월말에 가까워 오면서 많이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역시 또 혼전 양상을 띠는 경주가 곳곳에 여러 경주 포진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추천 경주는 3경주, 7경주 그리고 후반에 10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300m 경주입니다. 9번마 신라의 미소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요. 7번마 마법처럼이 대기로 형성이 될 테고요. 5번마 스피드 퓨리, 또 외곽에 11번마 BK 썬더, 안쪽에 1번마 캡틴 쿡,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일단 신라의 미소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인기 1위를 기록했었던 그런 마필인데 3차에 머무른 건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또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어난 부분도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혈통인데 문제는 편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라의 미소 같은 경우는 데뷔전을 치러내고 나서 또 힘이 많이 붙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뭐 경주 감가까지 한 차례 보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마법처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데뷔전에서 바로 입상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자리도 잘 잡고 레이스를 펼쳐졌고 또 하나는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법처럼은 조금 의심의 여지가 좀 있죠. 따라서 7번, 9번의 대끼리 승부는 조금 위험해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당을 내릴 수 있는 보병들이 좀 있죠. 안쪽이 2번 울산 장군과 8번만 무적비트 이런 마필들도 인기도에서는 살짝 밀려나 있지만 경쟁력은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안쪽에 2번 울산 장군 같은 경우도 그 혈통지 대신에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600을 선택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1600은 아직까지는 조금 2살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힘이 찬 정도를 감안해 본다면 조금 무리된 그런 레이스였고 1300으로 내려온 거리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안쪽 게이트 2점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8번뭐 무적비트라는 마필도 최근에 계속 착수간에 머물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발주도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되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레이스 흐름 자체가 이번 경주가 빠르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8번뭐 무적비트도 이번 경주는 선의권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2번마 울산 장군이나 8번마 무적비트 이런 마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죠. 전반적으로 약간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뭐 신라의 미소도 입상권에는 그래도 가장 근접한 마필이긴 합니다만 완벽한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또 좀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 허점을 2번마 울산 장군 또 8번마 무적비트 여러 마필들이 파고들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10마 레이스죠. 3번마 스파이스록 중심으로 배당판이 들어가요. 안쪽에 1번마 원찬스가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 여기에 4번마 신흥장수 7번마 달의 바다 또 외곽에 12번마 배짱 이런 마필이 팔리죠. 3번마 스파이스록은 뭐 이평선에서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혈통적 기대치 또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 또 안쪽 게이트 2점 편성 이런 거 감안해 본다면 스파이스록은 이 편성에서는 빼기 좀 어려운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충마로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1번 뭐 원찬스 같은 경우는 주행검사 때 나름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고 또 1번 게이트 2점까지 지니고 있긴 합니다만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원찬스를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4번마 신흥장수도 마찬가지예요. 혈통적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신흥장수도 많이 팔릴 텐데 뭐 역시 못 믿는 마필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복병은 두 마필이 있어요. 6번마 단디킹과 10번마 매피컬러예요. 6번마 단디킹 같은 경우는 뭐 주행보다 기록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 단디키는 혈통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마필이에요. 단거리에서는 충분히 활약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데뷔전에서는 빠른 스타팅력을 보여주면서 바로 선두권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10번마 맵시 컬러라는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행검사 기록 자체는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만 그 주행검사 때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혈통적으로 보면 이 마필도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주행검사 때는 이제 뚝심은 보여줬는데 중위권 내지 선위권에 갖다 붙이는 순간에는 맵시 컬러의 이변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3번마 스파이스 록은 충마로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 후차권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인기 마필보다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6번마 단디킨 또 10번마 맵시 컬러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박남기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뭐 제 스타일대로 역시 철저하게 복대복 막공까지 노리고 가면서 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2번 하늘의 빛 중심으로 배당해 들어갑니다. 8번 시상 강탈, 1번 엘드래곤, 9번 실버 베스트, 또 외곽에 12번 에이스 크러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뭐 인기 마필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 하늘의 빛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7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뭐 3작을 차지했다는 부분에서는 플러스 알파는 있다고 봐야죠. 정상적인 출주 주기고 조기 강도도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난 데뷔전 때도 컨디션이 나빴던 마필이 아니에요. 거기다 1번 게이트에서 정말 최적의 전개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늘의 빛도 사실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빛이라는 마필 자체도 불안 요소를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선강탈도 뭐 스타팅력은 어느 정도 좀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 두 차례 착순권이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뭐 2번, 8번 두 마필 모두 빠져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반면에 복병권에서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1300이라는 경주거리 또한 복병들에게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조기 강도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준비도 잘하고 나온 마필도 많고 또 전개적인 메리트 13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인기들에서는 많이 밀려있지만 얼마든지 또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선전이 가능한 복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그 중심에는 제 관리형 마필 한두를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공략하면서 복대복 막권 반드시 노리면서 중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6등급 1600m 경주입니다. 2번마 토네이도 킹, 1번마 핫걸 안쪽에 있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예요. 7번마 로벨라 또 3번마 쾌한 신강자, 8번마 강화문 시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안쪽에 1번, 2번 마필이 뭐 게이트 입장을 지니고 있죠. 핫걸도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입장을 차지했고 2번마 토네이도 킹도 지난번 2번 게이트에서 역시 입장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1번, 2번 쪽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에이스인데 핫걸이나 토네이도 킹은 지난번에 정말 이빠이였어요. 더는 없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게 1번, 2번의 대끼리로 끝나기는 역시 쉽지 않죠. 보병 한두를 소개해드린다면 8번 강화문 시대입니다. 이 강화문 시대라는 마필은 그 워낙 장거리 혈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뭐 데뷔전에서는 늦발을 하면서 뭐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30주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더군다나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강화문 시대의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레이스가 굉장히 느립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늦발을 한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선두권 공략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 10월 27일 날 주행검사를 보니까 스타트 능력도 굉장히 많이 보강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굳이 뭐 선행이 아니어도 1600이라면 메리트가 있는 마필인데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스가 느리기 때문에 선행까지 나서준다면 뭐 더 그 능력은 좀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1번, 2번 쪽에 인기가 집중이 되겠습니다만 8번만 강화문 시대도 편성,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3번마 탄젠트 중심으로 배당해 들어갑니다. 탄젠트는 승급전이에요.
또 뭐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기 1인데 뭐 충분히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안쪽 게이트 있지만 살려서 선행까지 가능하고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전개적인 어떤 부담도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인정이 되고 6번은 메이저 선더는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기습적인 선행으로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이에요. 편상은 강하지 않습니다만 선행을 가기가 좀 쉽지는 않죠. 탄젠트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탄젠트가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를 하지 않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메이저 선더가 선행을 가는 과정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탄젠트의 그 압박을 또 제대로 견뎌낼 수 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메이저 선더의 대끼리 가능성은 역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꽤 많죠. 인기 많은 뭐 샤프킹 또 BK 우노, 펠리체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만 사실 뭐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팔리고 있는 인기 마필보다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가야죠. 8번마 비룡의 후예와 10번마 유로시나 이런 마필들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비룡의 후예는 44주 만에 나왔습니다. 11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컨디션은 좋아요. 더군다나 그 편성도 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펠리체를 제외하고는 이제 3살짜리예요. 힘이 제대로 붙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령 후에도 공백이 오히려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있는 마필이고 10번마 유로시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조금 컨디션이 베스트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이렇다 할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컨디션도 지난번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편성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10번마 유로시나의 선정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육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기입니다. 4번마 원더풀 라이언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요. 여기에 11번마 다이아몬드 킹, 또 10번마 유잭 스윙, 12번 조이풀 메모리, 7번마 강한 질주 여러 마필이 팔리죠. 원더풀 라이언과 다이아몬드 킹 요 두 마필이 대끼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원더풀 라이언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 이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안쪽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선행까지도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니면 뭐 최적의 전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늘어난 1300이라는 경주거리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원더풀 라이언은 선전이 기대가 되고요. 반면에 11번마 다이아몬드 킹은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났어요. 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또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냐 이것이 관건이고 선행을 가면 좀 더 나은데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원더풀 라이언의 선행 가능성이 일단 더 높지 않나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다이아몬드 킹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인기 마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들도 좀 있죠. 그 마필은 8번 더팩트와 9번마 블랙텐이에요. 8번마 더팩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꼴찌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스타트가 좀 늦었죠. 그러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된 그런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더팩트란 마필은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12일 날 스타트 때 옆에 마필과 이제 충돌을 하면서 발주가 늦어진 이후에 지난번에 조금 늦발을 했는데 어쨌든 발주는 되는 마필이에요. 또 프랑스와 기수의 기승도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더팩트도 이 편성이라면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9번마 블랙텐이라는 마필도 그 오랜 기간 공백을 가지고 나왔죠. 뭐 데뷔 이후에 컨디션이 좋았던 적이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마필이에요. 계속 출주 간격이 좀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힘도 많이 차 있고 기본적으로 블랙테이나 마필도 스타팅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선두권 공략에 나설 수 있고 어쩌면 블랙텐의 기습적인 선행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을 감안해 본다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대선 밀려있지만 9번 블랙텐도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보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4등급 1200m 경기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보병을 노리고 가야죠. 그 인기 마필과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10번마 썬더돔이 인기 1위 마필이고 12번 볼드룰즈 또 6번마 영광의 폴이
3번 5호 대장군, 4번 스위트 메모리 이런 마필이 팔렸는데요. 정말 인기 마필들 그 믿음에 가는 인기 마필들이 없어요. 썬더돔이란 마필은 스타트 능력은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인 그런 마필이죠. 지금 외곽 게이트에서 이 편성에서 선행을 가기도 좀 어렵고 지난번에 보니까 또 바깥으로 기대면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200 10월 달에 선행을 가서 우승을 거머쥔 적은 있습니다만 거리도 그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1000m와 1200에서도 경지력 차이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썬더돔은 저는 뭐 현장에서 좋아 보이는 보병이 있다면 아예 그냥 빼버리고도 갈 생각도 가지고 있는 인기 마필이에요. 많이 팔려주면 고마운 그런 마필이고 볼드룰즈도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있죠. 선행을 갔을 때 능력이 좀 더 극대화되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뭐 정경래 기수가 기승술이 많이 올라온 그런 기수이긴 합니다만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까지 가기는 이번 경주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볼드룰즈도 역시 불안한 인기 마필이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 마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복병 인기 대회에서는 밀려 있지만 뭐 조건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진 마필도 많고 또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도 굉장히 많죠. 따라서 1200 단거리 경주인데 역시 뭐 앞에 가는 마필에게 무조건 유리한 그런 레이스가 아니에요. 뭐 중위권 심지어 바닥권에 있는 마필들에게도 이번 경기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뭐 고배당으로 직결이 되는 그런 레이스죠. 그 전까지 노리고 하는 박남기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 혼합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변수가 역시 많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9번마 슈퍼월드 안쪽이 3번마 헤드 투 헤드 외곽이 12번 창조대로 5번마 아일캣 2번마 비바워크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도 앞 경주와 마찬가지로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이 격차가 크지 않아요. 슈퍼골드도 승급자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번 편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약했고 조금 외곽을 돌긴 했지만 뭐 전개적인 메리트가 있었죠. 앞에 가는 선행마들이 좀 무리한 레이스를 전개했기 때문에 좀 주워먹은 느낌도 있어요. 물론 뭐 슈퍼골드도 더는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승급전이라는 점을 감안해보고 지난번에 레이스를 복귀를 해본다면 슈퍼골드도 뭐 완벽하게 믿고 들어가기는 좀 2%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마필이고 헤드 투 헤드도 일단 기복이 좀 너무 심해요. 기본적으로 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오히려 헤드 투 헤드는 경주거리가 조금 더 늘어났을 때 좀 더 능력이 극대화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따라서 헤드 투 헤드도 역시 불안 요소가 있고 창조대로도 유연명 기수가 희생됐다는 것은 역시 뭐 플러스 알파는 있는데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지난번에 컨디션이 정말 좋았던 마필인데 능력 발휘가 안 됐다는 점 이런 점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역시 두 마필인데요. 안쪽에 4번 예스 퍼펙트와 10번 막 그레이스톰이에요. 예스 퍼펙트 같은 경우는 지난 데뷔전 때 그 전 구간에 걸쳐서 그 바깥으로 약간 삐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안 좋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차례 경기를 치러내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안쪽에 딱 박히는 순간에는 좀 더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10번마 그레이스톤 같은 경우도 역시 최근에 1600이라는 경주거리를 뛰었는데 9월 달에 뭐 3차까지 올라오면서 의외의 3차가 사실 있습니다만 역시 거리적인 한계는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1600은 좀 어려운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컨디션도 조금 뭐 거리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컨디션도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그 전 경기랑 비교했을 때. 근데 이번 경주는 뭐 지난번보다 컨디션도 좀 더 올라왔고 또 1300으로 뚫었던 경주거리도 그레이스톰의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4번마 예스 퍼펙트 그리고 적정거리로 내려온 10번마 그레이스톰 이런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9경주 혼합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혼전도가 굉장히 높은 레이스죠. 9번마 위시포 위시 여기에 11번 오썸킹이지 6번 베네이페이 5번 드래곤 9 또 4번 유성 스피드 이런 마필이 팔리죠. 1번마 스마트 댄서도 팔리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고만고만한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뭐 무시할 수 있는 인기마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또 인정하고 갈 만한 인기마도 이렇게 별로 없는 그런 에이스인데, 그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4번의 유성 스피드예요. 유성 스피드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더 있는 마필이고, 사실 8월 17일 날 입상을 차지했습니다만 그때 컨디션이 워낙 안 좋았어요. 속된 말로 좀 더위를 먹었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쉽게 선회가 가는 바람에 버텨냈습니다만, 그 휴증 때문에 역시 지난번 뭐 발주도 매끄러지지 못했고 졸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만,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적임 기수인 조인권 기수가 계승하고 있고, 안쪽 게이트라면 뭐 유성 스피드, 굳이 뭐 선행이 아니어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1번만 스마트 댄서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그 1400에 또 11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 좀 무리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오늘 1번 게이트입니다. 거기다가 또 적정거리인 1200으로 내려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스마트 댄서도 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고만고만한데 1번만 스마트 댄서, 또 4번 유성 스피드, 이런 마필들이 또 직전 경주에 아쉬움이 사연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이번 경주는 더 상세를 하고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1번, 4번 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입산 전망은 상대적으로 좀 더 밝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0경주 국산마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9번마 코어 블레이드, 여기에 3번마 최강 썬더, 11번 마법의 질주, 12번 예스 파워, 거기에 6번마 신개벽,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이번 경주는 그 인기 마필들이 부담 중량이 대부분 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담 용량을 어떻게 극복을 해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9번 코어 블레이드나 3번 최강 썬더가 조금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역시 늘어난 부담 용량은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최강 썬더 같은 경우도 거리적인 문제가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부담 중량이 지금 2kg가 늘어나서 57에 1800이라는 거리는 역시 부담이 되는 마필이고, 9번 코어 블레이드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정말 그 체력이 연결을 했었죠. 편성도 그렇게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지켜내긴 했지만 사실상 여력은 없었던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이게 뭐 3번, 9번으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부담 중량이 늘어났지만 그 부담 중량을 극복해낼 수 있는 마필을 찾아내는 것이 또 1차적인 관건이에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인기 마필들이 그 늘어난 부담 중량 때문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된다면 의외의 마필에게도 1800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이 있는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그 부분을 역시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제가 째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자칫하면서 하다가는 또 복대복 막곤도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점까지 염두에 두고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오늘 박남규의 세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11경주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뭐 만만치는 않아요. 역시 오늘 전반적으로 그 후반부 레이스가 전부 다 그 혼전의 양상을 좀 띠고 있어요. 이번 경주도 10번만 럭키라인, 2번 메이킹 승리, 1번 영희시대, 3번 포텐셜, 4번 파이브 홀드, 여러 마필이 팔려요. 지금 언급해드린 마필 외에도 입상 가능 마가 굉장히 많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럭키라인이란 마필도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하긴 했지만 정말 여력이 없었어요.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는 지난번보다 편성이 좀 더 강한 느낌이고, 지난번에는 그 2번 게이트에서 정말 체력이 연결을 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전력인데, 오늘 또 외곽 게이트로 밀려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일본 영희시대가 1400이라는 경주거리는 적정거리예요. 1400까지는 능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11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좀 헤맸던 그런 마필이에요. 오늘 1번 게이트로 들어왔고 또 1400 적정거리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서는 영희시대가 하나 낫지 않나 이렇게 보이지고, 6번 하이퍼루프,
7번 세기 강자 이런 마필들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하이퍼루프는 지난번에 이제 11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공배를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기는 뭐 조교 강도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준비를 잘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에요. 경쟁력은 역시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7번마 세기 강자라는 마필도 부담 정리하기 조금 민감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난번에 56.5kg를 짊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 보여줬던 그런 그 탄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조상봉 기수가 기승하면서 부담 중량 2.5가 빠졌어요. 54kg의 부담 중량이라면 역시 뭐 세기 강자도 1400에서는 경쟁력은 뭐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인기 마필 중에서는 1번 영희시대 인기도에서 밀려있지만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역시 6번 하이퍼루프와 7번 세기 강자 이런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